김상태 원장입니다. SMA 증후군이란 질환, 이름도 좀 생소하시죠? 주로 마른 체질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인데요. 제가 오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질환명 자체를 진단받으신 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이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은 은근히 많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질환의 기본적인 증상인 복부 불편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구역감, 구토, 복통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진료를 받고 기본적인 검사를 받으시겠죠. 예를 들면 내시경이나 혈액 검사 같은 걸 받으실 텐데 거기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그렇지만 증상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십이지장이 SMA라는 혈관에 의해서 눌려있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면 그때 받는 진단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증상이 오래되면서 대학병원까지 가야지만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냥 참고 사시면 이 질환명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이지장이 눌린다고 했잖아요. 상장간막 동맥, 이름도 어렵죠. 그것에 의해서 눌리는데 그럼 눌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십이지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형인데 그게 눌리면서 이렇게 좀 찌그러지거나 타원형이 되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십이지장 모양은 이렇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SMA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십이지장이 눌려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단순히 SMA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넘어서 마른 체질 환자의 약해진 소화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시기 쉬운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위가 있고요. 소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여기 십이지장이란 말이에요. 이 십이지장 위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혈관이 상장간막 동맥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가 이제 지금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는 장간 지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위나 다른 구조물들이 중력에 의해서 다 아래로 처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장간 지방이 줄어들면서 위하수 환자들은 위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SMA 증후군 환자는 이 부분의 장간 지방이 줄어들면서 십이지장을 누르게 됩니다. 자, 십이지장을 눌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해하시기 쉽게 싱크대 배수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싱크대 배수구가 정상적일 때는 물이 틀어도 콸콸콸콸 내려가죠. 그런데 싱크대 배수구가 만약에 접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주름이 져 있잖아요. 주름이 져 있는 이유가 애초에 쉽게 접히지 말라고, 눌리지 말라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강한 압력 때문에 이게 꽉 접히거나 그러면 이제 물이 안 내려가니까 천천히 내려가거나 역류를 하겠죠. 뭐 아니면 여기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서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복압은 올라가고 자꾸 구역감이 들고 구토를 하게 되고 또 분비된 담즙이 십이지장에서 자꾸 정체되니까 역류를 하면서 복통을 유발합니다.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구토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쫄쫄쫄쫄 내려가면서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구토는 하지 않되 구역감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잦은 구역감, 구토, 복통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십이지장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이면 사실 십이지장만 눌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복부장기가 다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그 처지는 상황에서 복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지는 현상을 조금 완화해주는 특정 자세, 예를 들면 이렇게 엎드려서 눕거나 그러면 엎드려서 누우면은 이제 SMA가 이렇게 십이지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 엎드리면서 이렇게 오히려 SMA 혈관이 아래쪽으로 배꼽 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니까 그 눌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복통도 완화되겠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증상은 이제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 체중 감소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체중 감소가 조금 더딘 사람도 있어요. 왜 더디냐? 십이지장이 눌리는 정도는 다 조금씩 다르고 이게 아무리 많이 눌려도 음식이 아예 못 내려갈 정도로 눌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이라도 소량씩 먹으면 그게 쫄쫄쫄쫄 내려가면서 소화 흡수가 됩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가 막 극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뭐 한 달 안에 식욕부진과 함께 한 4, 5kg가 빠졌다. 그럼 이 질환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걸 방치하게 되면 표준 체중이었던 사람이 13kg에서 14kg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예전에는 이런 환자들이 주로 위하수 진단을 받았어요. 위 조영술 같은 거 해서 위가 좀 처져 있으면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CT랑 MRI가 좀 보편화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정밀 검사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굉장히 진단받지 않던 그런 진단명인 SMA 증후군, 당신 보니까 상장관막 동맥이 12장을 누르고 있더라, 이런 좀 특수하게 여겨졌던 사례가 점점 발견이 되면서 이런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생소하고 식욕부진이 계속되고 체중 감소가 막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겁먹으시는 분들도 많고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큰 병이라고 생각해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환이 왜 발생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잘 먹으면 낫는 병인데 잘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잘 먹어서 체중이 회복되면 장간지방이 다시 생겨나서 장기들을 원위치시키면 당연히 소화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원상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마른 체질 환자들의 어떤 살찌는 법, 위하수, SMA 증후군 진단 받으신 분들의 해결법, 그리고 뭐 제가 치료했던 사례들 포함해서 댁에서 다려 드시면 좋은 약재나 아니면 살찌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SMA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량을 자주 먹어서 체중이 빠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뭐 콜라겐이 많은 음식, 예를 들면 뭐 돼지 족발이나 닭발, 매운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을 잘 고아가지고 소화 잘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이제 체중이 빠지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그 몸에 부족한 지방도 보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제가 이 채널에 올려놓은 복압을 낮추는 체조가 있어요. 이 체조는 울렁거림이나 구토 증상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체조입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